사실 뭐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발치를 하고 나서 딱 얼마 있다가 흡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생 안 하는 게 맞죠. 아주 평생 안 하는 게 맞고. 근데 그 마음이 어떤지 제가 나라 잃은 기분입니다. 나라 잃은 기분이. 화장실을 다녀오신다 그러고 가셨는데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피가 폭 올라오는데. 반을 잘라서 뺀 채로 담배를 피고 오시더라고. 안녕하세요. 치과에 대한 궁금증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치중진담의 권원장. 호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임플란트 이야기를 들고 왔죠. 자, 임플란트 중에서도 발치한 날 바로 심는 즉시 식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치과에서 이제 발치한 날 바로 뽑은 자리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거를 즉시 식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호 원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하기 싫어. 왜 하기 싫으세요? 사실 병원을 이제 운영하는 또 입장에서는 이제 발치한 날 바로 임플란트를 하면 정말 솔직히 말해서 뭐 운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환자분들이 요즘 많이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 나 뽑은 날 바로 하고 싶다. 저 역시도 이거는 즉시 식립해야겠다 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득보다 실이 큰 케이스도 많은데 이제 그게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나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세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실제로 저는 구강외과다 보니까 메디컬 쪽 분들이랑 수술방도 많이 들어가 보고 애초에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본원 수술방을 썼으니까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누가 특히 깜짝 놀라실까요? 이제 뭐 인공물을 많이 넣는 뭐 정형외과, 정형외과라든지 성형외과도 그럴 수도 있고 쟨 깜짝 놀랄 만한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라는 것은 완전한 인공물이고 발치를 한 자리가 깨끗할까요? 사실 발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대부분은 뽑아야 되기 때문에 뽑잖아요. 그렇죠. 근데 뽑는다는 게 되면 뭐 이가 흔들릴 수도 있고 충치가 심할 수도 있고 뭐가 됐건 간에 치아가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염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뽑은 자리가 염증 물질이 아무리 빡빡 긁어내고 깨끗하게 씻어도 사실 좀 찜찜할 것 같긴 하네요. 소위 세균의 밭에다가 임플란트를 던져 넣는 느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네, 심하게 얘기를 하면. 시적인 비유네요. 그렇죠. 임플란트 비싼 돈 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심겨져야 되는 것이 이렇게 세균의 밭에 던져져도 되는가? 저는 조금 비판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면 즉시 식립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케이스들은 뭘까요? 즉시 식립할 수 있는 케이스들 많죠. 그럼 깨끗해야겠네요. 일단 깨끗해야 되죠. 그럼 이제 깨끗한데 이가 빠졌다. 어떤 상황이죠? 이가 부러졌거나 다쳤거나 뭐 그러네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꽤나 깨끗한 치아의 경우에는 신경치료 실패 같은 경우는 염증이 많지는 않은 경우가 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렇게 이제 머리를 이제 굴리셔야 되는 걸 보면 또 즉시 식립을 정말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 되겠네요. 즉시 식립을 근데 실제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즐겨 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걸 좀 봐요. 염증 물질이 얼마나 깨끗하게 떨어지느냐. 그 염증을 긁어냈을 때. 저는 사실 잘라내거든요, 염증을 거의. 그러면 잘라낸다는 거는 좀 약간 붙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남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포함해서 더 크게 잘라내는 느낌이죠. 염증 물질에 크게. 크게 잘라내는 느낌이에요. 약간의 건강한 살까지 어. 포함해서. 그래야 이제 내 마음이 편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긁어낸다 그래서 다 긁어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수술한 현장에서 100%다 확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제일 권장되는 임플란트의 어떤 순서는 뭘까요? 저는 저보고 아버지 임플란트를 해라 라고 하면 발치를 하고 한 달을 기다릴 겁니다. 한 달 후에 식립을 할 거예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면 발치한 자리가 어떻게 되길래? 발치한 자리가 정확하게는 연조직이 아물랑말랑한 상태가 돼요. 잇몸이. 완전히 4살처럼 단단해지지는 않지만 아물랑말랑한 상태가 되고 제가 자료화면 하나 띄워드릴 텐데 그게 한 달쯤 됐을 때는 수술하기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 되고 거기서 이제 살짝 연조직 걷어내고 심고 예쁘게 해주면 딱 깔끔하게 완성이 되는데 그 케이스가 딱 있어요. 제가 딱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그분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할 겁니다. 사실 이게 또 뭐 임플란트의 어떤 수술적인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너무 복잡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발치를 한다는 거는 상태가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죠. 상태가 안 좋다는 거는 임플란트를 뼈에 심어야 되는데 뼈도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를 뺐어요. 염증도 남았어요. 뼈도 안 좋아요. 그럼 염증도 다 없애줘야 되고 부족한 뼈도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임플란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뼈 이식 재료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우리 몸 입장에서는 그걸 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벅찰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실제로 들어요. 정리하자면 예지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 결과가 정말 다 100점, 90점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 우리 맨날 토론하던 게 그런 거잖아요. 나는 예지성이 떨어지니까 좀 깊게 심으려고 하고 이제 권 원장님은 한없이 깊어지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사실 뭐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발치유 즉시 심리를. 이 피디님은 저희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떠오르는 궁금증이 저 있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갑자기 좋아요. 발치를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식립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아무래도 상처가 아무는 과정일 텐데 밥을 먹거나 이러면 되게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발치하고 나서? 발치하고 나서 저는 사실 또 아버지 얘기를 하면 아버지께 한다고 하면은 발치하면서 제가 뼈 이식을 살짝 해둘 것 같긴 해요. 발치와 보존술이라고도 하고 뭐 요즘 뭐 급속고리식 뭐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사실 발치와를 조금 유지시켜주는 술식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제가 깨끗이 꼬매놨을 때 크게 주의할 만한 건 많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발치한 자리가 좀 심하게 망가진 경우에는 뼈 이식을 조금 광범위하게 해야 될 수 있고 결국 제일 안 좋은 거는 흡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흡연. 저 제일 궁금한 거 사실 좀 별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랑니를 빼고 한 달 동안 금연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치과 의사 입장에서 발치를 하고 나서 딱 얼마 있다가 흡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권 원장과 호 원장은 담배를 안 펴서 저희는 진짜로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있어요. 항상 이 뽑을 때 나 이거 끝나고 그런 분들 또 대부분 반말을 하시거든요. 나 이거 끝나고 술 먹으러 가야 되는데 회식이 있는데 먹어도 돼? 안 된다고는 일단 말씀드리는데 글쎄요. 그 염증이 초반에 급성 염증이 잡히는 초반에 이틀은 진짜 절대적으로 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흡연을 하든 음주를 하든 우리 몸의 어떤 치유 능력이 거기 쓰이잖아요. 그쵸. 흡연으로 들어온 독성 물질, 술로 들어온 독성 물질을 해독하거나 소화하는데 우리 몸의 기능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달이면 나을 거, 한 달이 더 넘게 지체될 수도 있고 또 덧날 수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안 하는 게 맞는데 평생 안 하는 게 맞죠. 아주 평생 안 하는 게 맞고. 근데 그 마음이 어떤지 제가 나라 잃은 기분입니다. 나라 잃은 기분. 아니 최근에 어떤 환자분이 있었냐면 사랑니를 절반을 쪼갰어요. 절반을 뺐어요. 근데 화장실을 다녀오시겠대. 갑자기요? 힘드셨나 본데 화장실을 다녀오신다 그러고 가셨는데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피가 폭 올라오는데 반을 잘라서 뺀 채로 담배를 피고 오시더라고. 마취가 돼서 이제 안 아프셨나 보다. 그래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직원들이 담배 냄새가 나요. 이렇게 좀 담배가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네요. 저 이제 사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사실 임플란트라는 거는 제가 느꼈을 때 옛날에는 진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뇌리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30대도 임플란트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어떨 때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나요? 어떨 때 해야 된다. 이거 빠지면 해야죠. 그렇죠. 이가 빠지면 할 수 있는 이제 퍼스트 옵션이 됐는데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앞니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말고 뭐 다른 치료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선 임플란트가 거의 퍼스트 초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났다. 발치 후 즉시 식립이 유리한 케이스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아까 사고로 앞니를 다치거나 하면 앞니 주위의 잇몸이나 뼈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전에 임플란트를 딱 넣어서 이제 그게 주위의 조직을 이제 약간 뭐랄까 뭔가 좀 착각하게 하는 그렇죠. 건가? 이게 뭐 의학적인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 주위 조직들이 잠깐 뭐가 있다 다시 들어왔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시 잘 있을 수 있게 실제로 그런 이제 뭔가 들어가서 물리적인 자극을 주면 그 주위 조직들이 잘 있는데 빠져서 텅 빈 공간이 되잖아요. 쫙 녹아요. 그런 걸 방지하려면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는 빼고 한참 기다리면 오히려 안 좋죠. 앞니 쪽은 오히려 발치 후 즉시 식립이 권장되는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고. 물론 뭐 그 주위가 뭐 얼마나 다쳤는지 뭐 염증이 심한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그럴 때는 당연히 빨리 심어주는 게 좋고 아닌 경우에는 염증을 이제 가라앉히고 심는 게 좋다. 그게 이제 오늘 영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발치 후 즉시 식립이 딱 그 심는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수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악 대구치는 뭐 어디, 상악 대구치는 어디, 소구치 어디 딱 정해져 있는데 그쪽이 건강하면
또 시도해볼 만해요. 왜냐면 기간이 확 줄어들긴 하니까. 그렇죠. 즉시 심어야 되는 그 남아있는 뼈의 그 포인트가 또 건강하고 건전하다라고 하면 또 시도해볼 수 있는 매력적이죠. 왜냐면 시간이 정말 단축되거든요. 빼고 한 달을 기다리는 것보다 바로 심으니까. 하여튼 이제 이것도 잘 알고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예지성과 성공률을 좀 이제 예측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좀 유의미한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무턱대고 빼고 바로 심는 것도 안 좋고 또 무턱대고 빼고 오래 기다리는 것도 안 좋다. 그래서 치과는 전문가에게 오셔서 상담을 꼭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치과에 대한 궁금증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시중진담의 권원장 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